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 과학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홀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 네, 저희가 벌써 이제 2회의 녹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이제 1회 때는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 공부했는지 약간 좀 진지하게 자기 살아온 이야기들 좀 했는데, 오늘은 약간 예고를 해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교육으로 좀 잡아보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1회랑 조금 이제 스토리가 이어지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좀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면 정말 데이터 과학 교육이 많아요. 그렇죠?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이런 교육들이 많은데 모 캠퍼스, 모 스쿨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고, 그런 이야기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면 연봉이 2배로 뛴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한 달 만에 될 수 있다. 이런 광고도 하고. 근데 또 이 분야 교육이 또 비싸요. 그죠? 맞아요. 다른 교육에 비해서 많이 비싸죠. 공부하고 싶은 사람 되게 많은데 부담도 되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사실은 조금 민감한 이슈긴 하지만 데이터 과학을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조금 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경험해본 것들을 중심으로 데이터 교육을 낱낱이 한번 파헤쳐 보려는 그런 시도를 이번 방송에 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데이터 과학 관련해서 페이지를 작게 하나 이제 한 2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거기 이틀 전에 어떤 분이 사연 아닌 사연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잠깐만 읽어드리고 이 사연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가 이야기를 끌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마침 이틀 전에,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김 팀장님한테 보여드렸어요. 메일이 왔는데 데이터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이 자기 고민을 저한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방송은 이 사연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께 이제 허락도 제가 맡았습니다. 네, 그런 점 좀 참고를 해주시고, 이분이 이제 사연을 보낸 걸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 페이지 이름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데이터 펭귄님. 아우 펭귄이래. 현재 좋아요 780만. 네, 좋습니다. 저는 모모모라고 합니다. 본인 이름을 적어주셨어요. 저는 비전공자로 취업할 수 있는 영업 관리직이 적성에 안 맞아서 IT 분야로 재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분야에 좀 아는 분이 없어서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목표가 그로스 마케팅 데이터 분석가 또는 서비스 기획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고 싶은 일의 자격 요건을 보니까 로그 설계, 데이터 추출 분석, 통계 모델링, 의사결정, KPI 기획, 데이터 마이닝, 애널리티क्스 도구, 데이터 시각화, 뭐야 이거? 그걸 누가 요건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몰라요. 그러니까 요건들을 확인을 해보니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더라라는 거겠죠. SQL, R, 파이썬 등이 나왔대요. 종합해 보시니까 그랬다는 필요 역량을 봤더니 도메인 지식, 커뮤니케이션, 논리력, 통계 지식, SQL, R, 파이썬, 애널리틱스 도구 이런 걸 써야 된대요. 이런 사람이 있나요? 어쨌든 본인의 이제 지금까지의 스펙을 적어주셨는데, 미국에 있는 주립대를 나오셨고 광고학을 졸업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스스로 조금 생각을 하신 게, 통계 지식은 기초 통계만 배웠기 때문에 사실상 좀 다시 공부하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고민이 이겁니다. 질문 첫 번째. 일단은 좀 잘 안 되신 것 같아요. 취업 처음에 도전하셨던 게, 혹은 이제 좀 직무를 바꾸려고 하고 고민을 하고 계시죠. 2019년에 공부를 조금 더 해서 하반기에 취업에 도전할까요? 아니면 2020년에 대학원을 진학을 할까요? 무엇이 더 나은 선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공부를 조금 더 한다는 건 개인적으로?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계되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교육을 어떤 걸 선택할지 고민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라는 게 있대요. 이게 매달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총 300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도서 구입이나 인강이나 학원 같은 걸 자유롭게 이용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무료 온라인 코스 같은 것도 독학할 수 있다. 정부에서 받는 지원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장점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근데 단점은 약간 학습 의지나 동기부여는 충만하지만 내가 이걸 공부할 때 누가 멘토를 해줄 수 있나? 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으시대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스터디 패스, 스터디 커리어 이런 게 좀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이거 아니면 취업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국비 교육 그 카드가 있나 봐요.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내일 배움 카드예요. 그게 장점은 700만 원 상당의 전문 강의를 무료 수강할 수 있대요. 근데 700만 원. 네, 근데 단점은 너무 커리큘럼이 빡빡해서 시간에 여유도 없고 그래서 2019년에 하반기에 어디 이제 지원을 하거나 대학원 진학이 힘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게 되면 다른 걸 못 한다는. 그렇죠. 못하게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어요. 그냥 네. 풀데이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국비 지원 커리큘럼을 보니까 데이터 분석을 위한 SQL과 뭐 이제 PL 활용, 파이썬을 활용한 빅데이터 수집, 리눅스 운영 체제 이해, 리눅스, 하둡과 NoSQL을 활용한 빅데이터 저장, 뭐 R, 파이썬 다 다루는 거예요. 그 같은 과정에서 그 내용을 다 한다는 얘기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분의 이제 고민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어쨌든 이분은 데이터 분석 쪽으로 가고 싶은 건 맞아요. 그리고 현재는 광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베이스 지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인 거죠. 자, 이분이 이런 국비 교육 같은 걸 활용해서 단기에 빠르게 공부하고 취업에 도전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이제 연 단위로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도전하는 게 나은지, 이게 가장 큰 고민인 거예요. 저 같으면 박 박사님, 네. 석사 가라고 하겠어요. 네네. 네, 석사든 네. 새롭게 하든. 왜냐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실전을 경험하는 거랑 하나는 내가 공부할 시간을 들여서 직접 그런 환경에 들어가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시간을 압축해서 공부하려고 노력하는 건 소위 말해서 하드 스킬을 올리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드 스킬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코딩 기술 아니면 뭐 하둡이 무엇인가라는 걸 외우는 시간, 이런 것들인데 압축을 하면 할수록 하드 스킬이 올라가 있으면 소프트 스킬이 같이 못 올라가요. 소프트 스킬은 어떤 걸까요? 반대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아니면 도메인 날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업무에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업무에 이런 적용할 쪽인가요?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가장 제가 볼 때 여기서 선택하지 못한 다른 하나는, 이분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식이 없더라도 채용을 해줄 수 있는 스타트업 같은 데를 가는 거죠. 이제 포텐셜을 보고. 네, 포텐셜을 보고. 왜냐면 광고학 전공을 하셨으니까. 근데 저는 이분이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신 것도 꽤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 줄 아는가라는 간단한 하드 스킬만 가지고 우선 스타트업에 가서 실무를 부딪히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보기는 하는데, 지금 제안해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석사인 거죠. 제 경험에 따르면 2년이라는 시간을 자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좀 두 개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석사를 한다. 석사를 한다.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을 듣는다. 이런 데이터 과학 교육 프로그램 듣는다. 요 두 개로 좀 나눠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침 두 번째 그 석사 말고 전문 교육기관의 프로그램을 들으셨던 분이 계세요, 여기. 아, 정말요? 네, 우연치 않게. 이건 놀라운 일인데요. 누구지? 우리 갑자기 땡그란 눈으로 놀래가지고 저를 바라보시는 최 반장님이 이쪽 교육을 들으신 경험이 있으세요. 일단 저는 근데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대학원을 전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뭐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근데 저는 이제 실제로 저희 클래스를 끝내고 대학원 간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게 기간이 어느 정도 됐던 클래스예요? 클래스는 4개월 과정이었고요. 풀타임이요? 네, 풀타임 4개월. 엄청 긴 거죠. 네. 그 최 반장님이 들으셨던 교육이 어떤 건지 조금 소개를 해주실 소개를 수 좀 있을까요? 하고. 네, 뭐 뭘 일단 뭐 들으셨다는 실명을 언급해도 건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서 이제 상관없을까요? 네. 팩트니까. 네, 저는 이제 패스트 캠퍼스라는 이제 사설 학원에서 파이썬 데이터 사이언스 스쿨 그 지금도 있죠.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제 이곳에서 하는 게 스쿨이란 단어가 붙으면 종합반 개념이에요. 종일제죠, 종일제. 네, 종일제. 단과가 아니라. 캠프랑 스쿨이 그 차이예요? 네네네. 그 차이가 캠프는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3시간 하는 수업이죠. 네. 네. 단과와 종합반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해했습니다. 여기서 단어 그대로 종일반이에요. 아침에 와서 자습 내지 토론 수업 같은 걸 하고, 오후에 수업을 듣고, 저녁에 야자하고. 야자도요? 클래스 친구, 그래서 야자 공간도 제공을 해줬었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로 종일반이에요. 하루 종일 4개월을 거의 클래스 4개월 친구들이랑 내내? 같이 네네 와, 빡세다. 빡세요. 쉽지 않죠. 네, 빡세고 중간에 굉장히 지치죠. 그 그게. 중도 탈락들은 안 하세요? 중국 탈락을 실제로 저희 클래스는 하지는 않았었고 네. 오. 그래서 클래스 친구들을 관리해주는 매니저가 따로 있을 정도로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했었고요. 하면 완주하기 힘들 수 있겠다. 그렇게 해. 뭐 이거 좀 나중에 다시 좀 깊이 다뤄보고 싶은데 커리큘럼상 그렇게 하지 않으면 4개월 안에 과정도 못 끝나거든요. 네. 그 교육량이 많다는 건가요? 교육 커리큘럼 과목 자체가 범위 자체를 워낙 넓게 필요한 것들을 잡아놓다 보니까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화도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래서 아까 저도 이제 저희 클래스에서 과정을 끝내고 아까 우리 이전 방송이었죠. 우리 조과장님께서도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알았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실제로 저같이 생 초짜도 있지만 조금 개발돼 본 친구들도 있고 했었지만 아 내가 어느 길로 가야겠구나를 과정 끝나고 알게 됐죠. 네, 그래가지고 끝나고 대학 간 친구들도 있는데 저는 질문자분께서 나이가 되게 궁금해요. 네, 나이가 되게 궁금해. 나이가 없죠 질문 제가 내용이. 추정하기로는 졸업을 이제 하신 거죠? 학부를 졸업하신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20대 중반 이제 뭐 뭐 정상적으로 초중반이시겠네요. 한 중후반? 26 정도 되셨겠죠 아마도. 네. 남자분이세요? 남자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제가 뭘 막 딱히 대단한 걸 추천할 수는 없지만 제 생각에는 근데 꼭 하나만 해야 되는 건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대학원을 가면은 다른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건가? 아니면 사설학원을 가면 다른 모든 활동을 못 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30세가 안 되셨다면은 정말 너무 부러운 나이거든요. 아니 아니 30대 너무 갑자기 회한이 느껴지는 갑자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만약에 뭐 부양하셔야 될 가족이 없으시고 네, 뭐 나이도 이제 20대 30이 아직 넘지 않으셨고 그러시다면은 저는 뭐든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고민은 좀 짧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학원이 좋습니다. 사설학원 안 좋아요. 또는 반대. 둘 다 정답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짧게 고민하시고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각자의 장점이 워낙 있어가지고 좀 정답이 없는 답을 드린 것 같은데. 팀장님은 최 반장님은 네. 휴직할 때 공부를 하신 거죠 거기서? 그렇죠. 그거를 휴직 안 하면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중일이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 반장님은 이제 어떻게 보면 휴직을 했다는 거는 내가 여기 한번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거긴 누구보다도 더 학습 욕구나 동기부여가 절실한 가장 높은 분들이겠네요. 분들이었을 거란 실제로 말이에요. 클래스 구성원들이 거의 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지방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네. 4개월이면 일주일에 뭐 7시간만 하루에 하더라도 35시간에 그쵸? 그렇죠. 네, 35시간에 그 4개월 동안 그걸 듣고도 이제 내가 뭘 모르는지 알게 됐다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이 분야는 전문가가 되기엔 정말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또 이분의 내용을 조금 읽으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이건 제 주관이지만 저는 이 분야에서 도구 당연히 중요하지만 도메인을 전 되게 중요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께서도 완전 공감해요. 광고나 이런 부분들, 마케팅 뭐 이런 분야를 하셨다고 하시는데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문제인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데이터 분석이라는 분야하고 본인께서 하셨다는 마케팅이나 광고 분야를 꼭 둘 중에 하나를 택1 해야 되는 건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를 좀 예쁘게 병행을 하시는 방법을 찾는 게 더 좋지 않을까가 제일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이분이 어떻게 하는 게 취업에 더 유리할까를 고민하시는 건가요?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거죠. 본인이 어떤 스펙을 갖춰야 되는가. 저는 드는 생각이 대학원을 가거나 사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거나 공공기관을 이용하거나 뭘 해도 취업하는 건 어려워요. 네. 그렇죠. 이렇게 가나요? 그 중에서 뭘 선택했다고 해서 취업할 가능성이 올라간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일단 그래서 취업을 목적으로 이거를 판단한다는 건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취업만을 놓고서는 어떤 것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계속할까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분 지금 그로스 해커가 되고 싶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 그로스 해커가 뭔지도 조금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박 박사님은 다 알고 계셔가지고 박 박사님이에요. 아닙니다. 저분이 괜히 박사가 아니에요. 몰라도 빨리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계세요. 크로스 해킹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나요? 크로스 해킹이란 건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에 있었던 광고나 이런 회사의 마케팅을 하기 위한 방법론들이 정해진 것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러니까 TV에 광고비를 때려 박으면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서
매출이 올라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게 인기가 끌기 시작하면서 되게 그로스 해킹의 좋은 사례로 어떤 회사가 있냐면 미국의 이런 뭐더라 방을 내주는 스타트업 사이트가 있는데 그 전에 공고하게 있던 큰 회사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네가 그로스 해킹이라는 방법론으로 어떤 걸 제안했냐면 우리한테 등록하면 그 큰 사이트도 같이 등록돼. 네네. 같은 기능을 제공을 해준 거야. 근데 이게 크로스 해킹의 일종으로 굉장히 많이 소개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의 회사 사이즈가 커지기 위해서 비즈니스가 성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떤 게 효과가 좋은 방법이냐? 그러니까 소위 그런 방법들을 해킹한다. 라고 해서 실험을 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뭐지? 다른 사람이 그 전에 모르고 있던 방법은 뭐가 있지? 라는 걸 찾아내는 걸 크로스 해커라고 해석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이분이 여러 가지 교육의 내용들이 있는데 커리큘럼이 있는데 그 중에 뭘 해야 될지 판단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크로스 해커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죠. 그런 저는 방법이 그렇게 생각해요. 제일 좋은 네. 방법이에요. 크로스 해커를 찾아가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 분한테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이 뭐고 그죠? 가장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뭔지를 먼저 물어보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설계를 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만약에 사설교육기관이 더 빠르게 배울 수 있고 바로 실무에서 쓸 수 있을 정도를 익힐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그걸 배우시면 되고. 저도 이제 이분한테 사실 답변은 제가 드리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고민하고 계셨던 것 중에 하나가 공부해야 하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이제 이분이 잡아보신 거예요. 이제 이분이 우선순위 잡으신 걸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기초통계, 미분, 적분, 선형대수, 가능하다면 수리통계, 그 다음 엑셀로 통계, 그러니까 SQL 크로스 아예 해커 업무를 파이썬 하는 이렇게. 분들이 이 지식을 중심에 놓고 업무를 하시는지를 먼저 한번 판단해 볼 그렇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데이터 일반 혹은 데이터까지 뭐 컴퓨터 일반에서 다루는 지식과 기술들을 다 합해놓은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분이 나름대로 공부는 하신 거예요. 어떤 기능들을 내가 갖춰야 크로스 해커로서의 역량이나 자질이 되는지 공부는 하셨는데 제가 봐도 이거를 만약에 순차적으로 배운다. 이거 굉장히 지치고 목적이 가능하지 없는 않을 것 같아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잖아요. 크로스 해커라는 이제 유니콘 같은 게 있고 그렇죠. 그냥 약간 유니콘 그 같은 사람은 이런 게 다 있어 같은 환상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보통은 이제 그런 기능들을 나눠서 가지고 있는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그런 일을 하죠.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거기다가 이런 도구를 직접 달아야 되는가라고 하면 조금 회의적인 게 마케팅 업무는 생각보다 정형화되어 있는 일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는 이미 솔루션들이 많아. 만들어진 도구들 있죠. 편하게 네, 해주는. 편하게 해주는 도구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R이랑 파이썬을 전혀 모르더라도 GA를 알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이 사람이 그러면 GA를 앱에다가 심는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되냐? 잠깐 지금 GA GA라고 얘기하는 거는 구글 구글 애널리틱스를 네. 얘기하는 거죠. 네. 그게 뭐 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웹 쪽에 사용자들의 로그들을 남겨줘서 로그라는 건 뭐죠? 활동 기록 같은 거예요. 활동 기록이라면? 예를 들어서 알아듣는 말을 하세요, 박사님. 힘드네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팟캐스트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면 로그인을 했어요. 어느 버튼을 클릭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소위 로그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떤 행동을 했던 것들이 행동 기록으로 지표 같은 남으면 거죠. 그거를 로그라고 하는 거군요. 사용자 로그라고 보통을 사용자 부르는데 로그. 그걸 예. 분석하는 도구가 구글에서 만든 GA라는 게 있는 거군요. 네, 걔네는 이제 그런 로그들을 수집을 해서 중요한 지표들을 이런 게 있어요라고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장단점이 명확해요. 무료도 있고 유료 도구도 있지만 데이터를 샘플링해서 주기 때문에 완전히 그 데이터가 맞다고 신뢰하기 좀 어렵고 대신 무료로 쓸 수 있고 샘플링 한다는 얘기는 데이터를 전체를 주는 게 아니라 그 전체 데이터 중에 일부만 줘요. 그럼 왜 그런 거죠? 그게 모르겠어요. 이쪽에서는 무료기 때문에 자기네 뭐라 그래야 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제가 알기론 엔터프라이즈로 비용을 지불하면 전체를 받을 수 있다까지로 이해하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그럼 약간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그런 문제가 있겠군요. 있죠. 우리가 전체 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정제된 데이터만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조금 다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기록이 많아요. 그러면 샘플링 되더라도 크게 벗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 내에서 판단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 GA라는 툴을 크로스 해킹을 하는 분들이 네. 많이 많이 쓰신다. 쓰는 도구라는 거죠. 그럼요. 뭐 보통 요즘 그래서 도구로서 크로스 해킹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퍼널 분석이란 거래요. 퍼널은 뭡니까? 퍼널 분석은 이 사용자가 이 서비스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 단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랜딩 페이지를 봤어. 그러니까 랜딩 소개 페이지는 페이지를 봤어. 소개. 아니 박사님 안 되겠어. 사람이 하는 말로 해주세요. 주석을 몇 개 달아야 되는 거야 지금? 제가 억지로 질문하는 역할 해야 되잖아 지금. 지금 서비스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최 반장님 이거 어떻게? 전 제가 뭘 모르지 모르겠어요. 사람의 언어로 합시다. 사람의. 네, 차근차근 해볼게요. 네. 서비스를 소개하는 페이지를 봤어. 네. 뭐 광고를 봤어요. 소위 말하면 광고를 광고 보고, 페이지, 광고 네. 페이지를 배너 뭐 이런 보고 거. 서비스에 직접 들어오고 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능들을 클릭을 해보고 로그인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그런 거 아니에요. 단계들을 말씀하시는 네네네. 거죠? 일련의 단계들을 가지고 100명이 광고를 봤으면 그 중에 3%가 클릭해서 우리 사이트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누가 그 단계를 다 통과해서 우리 사이트에 가입까지. 가입하고 활동을 하느냐라는 걸 그 단계별로 스테이지를 만들어서 그게 퍼널. 몇 퍼센트로 줄어드는가를 보는 걸 퍼널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들어오게 그 단계를 줄여주는, 그러니까 손실을 줄여주는 뭐 여러 그런- 가지 방법이 있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떨어지는 단계라는 게 있어요. 어느 퍼센트가 구간에서 광고 같은 경우는 보통 많이 전환돼봐야 1%에서 3%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환이란 얘기는 전환율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스테이지에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 걸 전환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광고를 보고 나서 사이트로 들어오는 그 유입률이 얼마나 되는가. 그쵸, 그쵸. 그게 그쵸.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3%가 뭐예요? 1%가 넘으면 진짜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실제 구입률이랑 또 그 또 떨어지고. 맞아요. 이제 그 들어온 사람들이 100이라고 보고 이제 다음에 회원가입 페이지에 들어갔는가. 그럼 최종으로 남는 건 진짜 극미량이겠네요. 그러니까 요거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페이스북 할 때 우리 그 검색어나 관심사에 따라서 광고가 노출되잖아요. 네네. 그럼 우리가 거기서 클릭하는 전환율이 한번 생기고 그렇죠. 클릭해서 그 샵으로 들어갔을 때 실제 내가 구입을 하는 데서 또 한 번 전환이 생기는데 실제로 그 사람한테 광고가 뜨고 실제 구입까지 이루어지는 퍼센트는 굉장히 작은 거겠네요. 그죠. 그 단계를 맞아요. 넘어가는 걸 전환이라고 그렇죠. 표현하는 스테이지가 거군요. 네. 넘어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스테이지를 정의해서 본 다음에 여기는 왜 이렇게 전환이 잘 안 되지?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구멍을 네. 그러면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회원가입 페이지가 클릭하기 불편하게 돼 있어라든지 그래. 이런 게 하기 있을 수 싫지.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들어가자마자 보기 싫은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게 어. 그로스해커구나. 그거를 맞아요. 줄여주는 거. 네. 이런 단계를 분석해내서 여기는 이렇게 고쳐봐야겠다. 근데 A/B 그거는 테스트를 하고 그 옛날부터 계속 하던 거 아니에요? 그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로스 해커라고 한다라고 정의한 적이 없다가 근데 멋있잖아. 이름이 붙은 거군요. 네. 하던 하니까. 직무에. 근데 이제 원래는 마케터와 기획자가 같이 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겠네요. 그렇잖아요. 서비스 기획자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 로그인 홈페이지는 어떻게 돼야 되고 뭐 개발자도 같이 당연히 껴 있어야겠죠. 회원 가입할 거면 어느 정보를 받아야 하며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마케팅을 어떻게 할 거고 이런 것들이 다 유기적으로 하나로 모여서 어떤 조직 전체가 한꺼번에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근데 전담자가 생긴 거. 그거를 리딩하는 사람 정도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A/B 테스트 같은 것도 나오는 거잖아요. A/B 테스트 맞아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김 팀장님?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어떤 디자인을 사람들이 좋아할 건지를 미리 알 수가 없잖아요. 이론이 그렇죠.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버전을 만들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파란색 사이트도 만들어 보고 노란색 사이트도 만들어 봐서 들어온 사람들을 랜덤하게 무작위하게 배분을 해서 들어오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많이 가입하는 게 어딘가, 많이 구매를 하는 게 뭔가를 찾아낸 다음에 최종 버전은 그걸로 만들어 그러니까 주는 이분이 거죠.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아요. 마케팅이랑 그로스 해킹이든 데이터 분석이랑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이제 좀 분야로 같이 묶여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리고 마케팅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까지 데이터 분석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어쨌든 지금 현재 취업을 하려고 하고 내가 그로스 해커가 될 거예요 라고 했다면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 자체는 잘 잡아놓으신 것 같아요. 이제 예를 들면 이분이 방향은 잘 그렇죠. 잡았다면 방향을 잘 잡았는데 저도 아까 그 공감을 하는 게 그럼 이분이 마케팅 전문가가 먼저 될 거냐 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먼저 될 거냐라는 고민은 그러네요.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모두가 갖고 있는 고민이에요. 맞아요. 데이터 분석 공부하는 분들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도메인에서 데이터 분석 전문가 또는 이제 데이터 전문가가 되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마케팅을 먼저 정말 잘하게 되고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을 배운다. 혹은 반대다. 저는 일단은 데이터 분석가라는 타이틀을 뽑는 회사가 얼마나 될 것인가, 그로스 해커라는 이름으로 직무를 갖고 있는 회사가 얼마나 많은가, 이걸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네요. 그 다음에
그런 타이틀을 달려고 하면 어떤 전공 지식이 필요한지를 그 다음에 찾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표현을 많이 하긴 하지만 제 주변에 그 직함 달고 있는 사람 되게 드물거든요. 공부하고자 하는 데이터 사람들은 사이언티스트? 사이언티스트도 마찬가지고 그로사이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네. 저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 만약에 뽑는 곳들이 없다 그러면 그 공부를 해서 어디다 쓰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마케터는 굉장히 많지 않아요? 마케터는 많죠. 이게 여러 가지로 또 문제인 게 원래 마케터가 그렇게 연봉을 많이 받는 고급 시장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분이 하고 싶은 일을 이걸 하겠어라고 타이틀을 잡고서 지금 목표를 잡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큰 기업에서 이렇게 뽑는 경우는 없어요. 제가 알기론. 그리고 그렇게 역할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기를 기대하지도 않는 데다가 그로스해커는 약간 무슨 느낌이 있냐면 큰 기업의 전략기획실 전략기획실. 이런 느낌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입으로 그 일을 하도록 뽑거나 하는 일이 굉장히 희박한. 그러니까 경험도 이렇게 없이. 중요한 일을 네. 신입한테 시키느냐. 약간 그것도 이런 느낌 맞네요. 아니에요? 신입사원 채용하는데 저는 상무가 되고 싶어요. 막 이런 느낌인가? 그러네. 뭐 직급을 따지자면 그렇고 굳이 그렇다 예, 예. 하면 뭔가 기업의 전략 기획을 뭐 15년치 전략을 세워야 돼. 근데 신입을 뽑아서 시키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럼 이분이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거는 본인이 목표로 잡은 그로스해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신입으로서는 조금 이루기는 어려운 어느 정도 경력이나 전문성이 있어야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일 수도 있겠네요. 제 감각에선 그래요. 그래서 네. 우리나라에서 좀 여러 가지 이 채용 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경직적인 이유가 뭐가 있냐면 작은 회사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꺼리낌 그리고 대기업으로 시작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중요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이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직업이라는 게 아니고 펑션이라는 게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 예를 들어 가장 최근에 현기차 쪽에서 공채를 없앴죠. 그러니까. 네, 아 공채가 없다고요? 공채를 다 없앴어요. 수시로 있죠. 이제 그래요? 수시 경력직만 뽑아요. 필요할 때마다 그 네. 인원을 네. 그런 분위기가 벌써 만들어졌고. 아,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신입사원 공채로 들어가서 대기업 커리어를 시작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물론, 어차피, 네, 물론 이제 그렇게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생각을 깰 생각은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제안하고 싶은 건 그럴 거면 지금 상황에서 커리어가 없더라도 아니면 역량의 가능성을 좀 보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길 수 있는 작은 기업에 먼저 가서 그리고 아니면 그렇게 일을 이미 하고 있는 곳에서 마케팅 일을 시작해보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지금 이제 말씀 나누시는 중에 이분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다시 봤는데 엄청 기네요. 되게 엄청 이분이 되게 정보도 간절하신 굉장히 것 같아요. 많이 얻으시고 근데 이분께서 모르겠습니다. 되게 고깝게 들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아마도 제가 조금 더 나이가 경험이 조금 더 있을 것 같은 가깝게 사람들 얘기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 할 거면 친절하게 해주셔야죠. 첫 접근부터 취업이냐 진학이냐는 잘못된 두 가지 A/B 테스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진학을 취업의 도피처 같이 느껴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취업이 안 되니까 진학을 한다는 듯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진학을 선택을 했어요. 대학원이든 사설학원이든 어떤 국비 지원을 받든 했는데 그 과정이 끝나고 지금의 고민을 또 할 것 같아요. 똑같이 아주 똑같이 또 할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저희 회사에서 제가 팀장을 맡고 있지만 이제 이게 필요한 인원을 뽑아보고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것이 구직난이에요. 그러니까 취업난이죠. 근데 웃기는 게 회사 입장에서는 구인난이에요. 그죠? 네. 사람 찾는 게 어렵다. 어떤 면에서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타겟이 없어요. 요새 구직하시는 분들이 타겟이 없어요. 내가 그러니까 명확히 뭘 하겠다는 어떤 회사, 정확한 게. 어떤 뭐 예를 들면 구글이 가고 싶어. 이것도 좋아요. 이것도 좋지만 어떤 잡을 하고 싶어가 되게 불명확해요. 그냥 회사 들어가고 싶어요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전 이분이 저희가 어떤 조언을 드리든 어쨌든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포인트거든요. 그로스해커라고 잡았다. 뭐 하고 싶어. 그 정도의 네, 타겟은 그러네요. 있다. 네. 타이틀은 정해졌으니까.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 자기가 지금부터 시간을 소비하지만 않으면 낭비하지만 않으면 그냥 그 활동 어떤 활동이든 자기에게 남길 수 있는 활동이 되고 그러면 이제 자기의 스토리가 되고 네네. 그 스토리가 결국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 무슨 일을 하고 싶어 이것 때문에 나 여기 지원한 거야 라는 게 공감대가 형성되는 무언가를 해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최 반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진학을 하는 게 요즘에는 취업 때문인 거 아니에요? 진학의 목적이 그럴 수 있죠. 네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분께서는 취업문을 두드리다가 진학으로 돌리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는 아까도 제가 좀 뭉뚱그려 말씀드렸지만 꼭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제 뭐 시간도 많지 않으니까 정리해서 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명확한 타겟을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회사도 좋고요. 어떤 회사에 어떤 포지션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무슨 잡을 하고 싶어. 뭐 현대 기아 자동차에 무슨 일을 하고 싶어. 막 그런 사람의 강의를 들어봤는데 저 사람 밑에 일을 보고 싶어. 막 이런 것들. 굉장히 뚜렷한 거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거를 잡으시는 동안 방 안에서 머릿속으로 고민만 하지 마시고 아까 우리 김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블로그도 하시고요. 예, 뭐 다른 뭐 또 하시고 그러니까 과외 활동도 많이 하시면서 네, 좀 그런 것들을 점점 구체화하는 작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하게 나쁘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 그런 식으로 좀 나의 꼴대를 좀 더 명확히 하셨으면 좋겠다. 그렇죠. 목적이 좀 명확해지면 네. 거기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좀 명확하게 그렇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저기서 요구하는 건 뭐뭐구나가 명확해지지 그렇죠. 않을까 싶다. 맞아요. 아니 저는 아까 들었던 인상에 너무 많은 되게 큰 기술들 전문 분야들의 얘기를 쭉 이어서 하시길래 리눅스 막 이런. 네, 이거는 뭐 어디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분도 이 정보를 얻은 소스가 본인이 정리하신 게 아니라 그런 국비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가르쳐 준다. 그래서 이분이 그걸로 이해를 하고 계신 그렇죠.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마치 그렇게- 우리가 이걸 다 배우면 뭐가 될 수 있다는 그렇죠. 것처럼 정의해 놓은 것들이 그리고 되게 많은 아마도 거죠. 다 필요하니까 가르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학원의 입장에서는 좀 다르긴 하죠. 어떤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이분이 열거하신 정보 중에서 이건 쓸데없어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그럼요. 배우면 좋죠. 배우면 좋죠. 다 알면 좋고 할 줄 알면 좋고. 그럼 이제 좀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오늘 데이터 교육을 낱낱이 파헤쳐 보자라는 그 주제로 이 회를 준비하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시리즈물이 될 것 같네요. 시리즈물이 될 것 같아요. 이게 네네네. 간단한 주제가 아니어서 네. 저희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그 데이터 과학 관련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한 사연을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비전공자로 취업할 수 있는 영업관리직 적성이 안 맞아서 IT 분야로 재취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하고 목표는 그로스 마케팅 데이터 분석가 또는 서비스 기획자가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정리하는 거는 뭐 진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네. 이제 어떤 직무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메인이 먼저냐 데이터 과학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도 많이 주고 받았어요. 근데 이분한테 사실은 조금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려면 온라인 교육을 들었을 때는 어떤 걸 알게 되고 그렇죠. 사설교육기관의 강의를 들었을 때는 어떤 걸 알게 되고 장단점이 있으니까. 네, 석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게 남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정보를 드려야 어차피 선택은 이분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한번 어떤 스타트를 끊게 되면 선택을 바꾸기가 되게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네요. 네. 각각의 장단점을 이해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면 네.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고 다음번 녹음 때는 이분이 할 수 있는 선택지들 저희도 조금 더 공부를 해와서 네. 이런 선택지들이 있고 이런 걸 학습하실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회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본인이 조금 고민되는 거 있다 혹은 이런 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걸 배울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는 것들이 있으면 이제 저희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도 같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교육 직접 들어보셨던 분들이 후기를 주시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그것도 네네. 좋죠. 맞아요. 네. 어느 그리고 또- 교육기관 갔더니 너무너무 좋았다. 그렇죠. 어떤 부분은 아쉬웠다. 이런 부분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후배한테 조언을 주고 싶은 선배님이 있으시다면은 네네. 또 그래요. 그런, 아마 예. 많은 석사과정생들이 할 얘기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뭐 교수님들 이렇게 막 연륜도 있으신 분들께서 경험도 있으신 분들이 아니면 네. 오히려 이걸 들으시는 다른 분들 입장에서 그럼 너가 일로 와서 이 일을 해보면 어떻겠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제안도 이게 좋겠네요. 제일 아름다운 방송이 청취자가 많다는 전제. 많다는 전자에 굉장히 뭔가 꿈이 커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되게 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보고 계신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후기는 그 회사가 만든 후기예요. 그런 경우가 저희가 많죠.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것만 보고 가면 더 선택이 어려워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의 경험들 조금 더 공부해서 그런 이야기들로 3회를 한번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네요. 네네. 그러면 저희 이번 회는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고요. 데이터홀릭은 더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